네, 안녕하세요. 심수진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으로 큰 다툼 없이 부부 관계를 끝내려 했지만 이제 결국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에는 혼자서 경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결혼 중에 모은 재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경우 재산 분할 과정이 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나 자신의 정당한 몫을 확보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재산 분할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혼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한 법률적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 분할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 소정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하는 부부 일방이 혼인 생활 중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같은 조 2항에 의하면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할 방법과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두 가지는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에 유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과 그리고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것들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재산 분할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출금과 같은 채무도 소극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거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이 역시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한 것으로서 이혼 시 나누어야 할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 한 사람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건 다른 한 사람이 육아와 가사로 도운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 예상일이 이혼 이후라고 하더라도 만약 지금 이혼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그러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만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의 상가 건물을 아내가 관리 또는 운영한 경우 아내 또한 자신의 기여도만큼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재산 분할 비율은 부부가 공동재산에 얼마나 함께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때 기여도는 단순한 금전적 소득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이나 가사 노동도 포함해서 고려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맞벌이니까 50대 50으로 나누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맞벌이더라도 한쪽이 육아와 집안일을 더 많이 했다면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더 높은 비율로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혼인기간 동안 내가 공동재산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재산 분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은닉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라도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은행 계좌 정보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산 명시 명령이 발령이
변경이 되고, 그러면 상대 배우자는 자신의 재산 목록을 사실대로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이나 문서 제출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3년 정도의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주식과 가상화폐, 즉 코인 투자 내역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모르는 경우 이러한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면 가압류 신청을 하시면 되고,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했더라도 민법 제839조의 3에 따라서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